논제 자유 토론은 후보자들도 미리 사전에 공지받지 못한 주제에 대해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제는 타 학교와의 대외 교류 방안입니다. 먼저 생각할 시간 2분을 드린 후에 기호 1번부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이 지난 관계로 대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대외 교류 방안에 대해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것은 각 학교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 특징들을 다 잘 내세워서 우리 학교의 축제나 그런 부스 체험을 통해서 그 학교의 특징들을 잘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희 학교에는 AI 특성 학교로서 이런 AI 반이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 다른 학교만의 특성 과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나 축제 때 우리 학교와 형제 학교인 쌍용고에 체험할 수 있는 과목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호 2번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 학교와 축제에 참조 공연을 부를 생각이라서 그걸로 방안을 하나 생각하고 협력을 도모할 생각이고 쌍용고 형제제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논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는 16대 학생의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2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린 후 각 후보당 5분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논제는 아까와 같이 2번 후보께서 먼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6대 학생의 운영 계획에 대해 기호 2번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학생회 안에서도 서로 각자 부서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임원분들끼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생회장단과의 1대1 오픈 채팅을 운영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여 각자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부서가 확실하게 나눠지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서기 친구들의 독립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확실히 단합할 수 있는 부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1번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작년처럼 학생회 임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작년처럼 특화된 그런 부서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면접을 봐가지고 면접을 볼 때도 좀 더 그 부서에 대해서 특화된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조금 더 특화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장, 차장, 부원 간의 역할을 잘 배분해서 활동을 좀 확실하고 각자의 역할을 좀 더 확실시키게 해서 어떤 활동을 진행시킬 때 시간 지체 없이 5성과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활동과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논제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 의견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의견 질의응답은 두 후보에게 공통으로 들어온 질문 2개와 각 후보별로 다른 질문 3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질문들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 후보에 대한 이 공약이 궁금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려서 만든 질문들입니다. 우선 공통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예산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기호 1번부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통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전교 회장이 아닌 전교 부회장 후보들께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실현 가능합니다. 학생의 예산이 전혀 무리 없는 공약들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여행은 학생회가 추진하는 것이지 학생의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복도 학생회가 추진하여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베스트 급식제도, 현재 복지제도 활성화 등 학생의 예산으로 충분히 이행 가능한 공약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학교 측에 학생의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호 2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의 대부분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사복 대여와 축제 부스 운영 비용과 같은 비용은 학생의 예산만으로는 실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문. 각자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실현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1학년 부회장 후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기호 2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은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다 내세웠고 실제로 교장쌤과 여러 쌤들한테 모두 다 허락을 받은 상태고,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기호 2번은 끝까지 학생들을 위한 공약과 이제 여러 해결 방안,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1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번 공약들도 대부분 실현 가능함을 알려드리고요. 그중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 다시 심하게 유행하여서 졸업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이제 학년끼리 또는 반 친구들끼리 재밌는 체험 활동이나 당일치기 체험 학습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복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들의 불편함에 집중하여 교복을 특히 착용하기 불편한 시기, 예를 들어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한겨울, 그럴 때는 사복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방법으로 대안을 적극 강구하여 해결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공통 질문을 끝냈고 다음 후보별 개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각 후보당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기호 1번부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이 졸업여행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졸업여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1학년은 졸업여행을 보내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학년 졸업여행의 경우에는 졸업여행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당일치기 체험으로 가기 때문에 버스 예약은 약 3개월 전에만 끝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예약 관련 문제는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소 또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3학년 졸업여행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2학년 졸업여행은 최소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숙박 또한 최소 6개월 전에 숙박 예약을 끝내고 버스도 최소 3개월 전에 예약을 끝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지역도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학년이 졸업여행을 안 간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1학년은 내년에 수학여행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생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등 적극 추진을 해나갈 것이며, 저희가 졸업여행 공약에 1학년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1학년이 졸업여행을 간다면 2024학년도에 가게 될 텐데요. 이때는 16대 학생의 임기는 내년 1학기까지로 16대 학생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1번 두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의 공약 중에서 학생회 안에 방송부 부서를 다시 편입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방송부와 회의가 된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부와 학생의 통합에 있어서는 현재 방송부 기장과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추진시킨다면 방송부 전체와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 방송부 학생의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통합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기장과 그리고 기장을 통해서 방송부 부원들에게도 전달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기호 1번 마지막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중에서 시험기간 사복 등교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현재 시험기간에는 선도부가 활동을 하지 않아 아침에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험기간 사복 등교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선도부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교 시에 선도를 일시적으로 서지 않게 하는 것이지 사복을 입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때문에 몇몇 학생들도 교복을 꼭 입고 와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이를 공식화시켜 이를 알지 못한 학생들도 편안하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목적으로 이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기호 1번 후보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의 후보별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급식실 확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 급식실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확장하는 기간 동안 그 학생들의 급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선 확장하는 기간은 그 7월 7일 투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때 모두 다 확장을 하고서 지붕 같은 것도 세우고 식탁 같은 것도 더 들여놓고 하기로 교장 선생님과 합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바꾸게 되면은 식탁이 더 늘어나고 그 줄 서는 위치가 바뀌고 지붕의 위치도 바뀌어서 급식실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요소들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두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의 공약 중에 사복데이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현재 오성고등학교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선도부가 진행을 하지 않아 아침에만 교복을 입고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차피 사복데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복데이를 진행한다면 내일 사복을 입던 친구들도 내일 사복데이인데 오늘은 교복을 입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복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공약이었고, 또한 사복을 잘 입지 않는 학생들도 사복데이가 있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했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루 정도는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공약 중에서 급식 순서, 학년 투표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학년별 입장 시간이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반당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배분할 때 15분씩 나누면서 그 사이에 2분이라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나갈 수 있게 인도하고 그 사이에 2분을 활용하여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에 시행되었던 선도부가 올라가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방식이 아닌 이미 반의 대표들을 통하여 정한 순서를 반에 공지하여 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체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학생 의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